자, 기존 영상들과는 구도가 조금 다르죠? 오늘 영상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평소처럼 진지하게 각 잡고 했다가는 너무 무겁고 재미없는 영상이 될 것 같아 최대한 힘을 빼고 진행하려 하는데요. 그러니 정치적 견해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보다는 그냥 과몰입 오타쿠 친구랑 수다 떤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미국 정치와 할리우드 영화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할 때 심심찮게 등장하는 주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일 때는 좀비 영화가 히트하고 민주당 대통령일 때는 뱀파이어 영화가 히트한다. 좀비 영화의 영원한 고전인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개봉한 해 대선 승리자는 공화당 소속 리처드 닉슨이었고, 뱀파이어 장르의 부활을 알린 작품 드라큘라가 히트친 해에는 민주당 빌 클린턴이 당선되었습니다. 영화 28일 후는 공화당 조지 부시 집권 시기에 개봉했으며, 민주당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던 때는 뱀파이어 로맨스물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황금기였죠. 이렇게만 보면 그럴싸한데 싶긴 하지만 사실 이 주장 자체는 그리 정확하고 엄밀하진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이론이 처음 등장했던 2011년 기사 속 그래프를 살펴봐도 둘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예외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뱀파이어와 좀비 영화를 정치 문화적으로 분석한 논문과 기사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두 괴물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일단 뱀파이어가 주는 공포는 약자를 착취하는 권력자입니다. 막대한 부와 권력으로 민중들 위해서 군림함과 동시에 서민의 피를 마시며 영생을 누리는 극악무도한 괴물, 그로부터 착취당할 수 있다는 공포죠. 지금도 세금 충내는 일부 정치인들을 흡혈귀로 비유하는 걸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고, 뱀파이어를 몰아내려고 횃불이랑 말뚝 들고 달려드는 민중들의 모습에서는 왕권에 대항하는 시민혁명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좀비가 주는 공포는 멍청하고 폭력적인 대중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본성만 남아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공격하는 것이 좀비죠.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다, 또는 쟤들 때문에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를 잔뜩 머금고 있는 괴물인 건데요. 실제로 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시위대를 낮춰 부르는 대표적인 표현이 선동에 놀아나는 좀비들이기도 하죠.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교활한 권력자로부터 시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할 때는 진보 성향 대통령이 당선되고, 우매한 대중들로부터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할 때는 보수 성향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자로 잰 듯이 딱 맞아떨어지는 주장은 아니지만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번 상상해봅시다. 만약 뱀파이어랑 좀비한테도 투표권이 있다면 그들은 과연 어느 당에 투표할까요? 다시 말해, 그들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서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뱀파이어는 돈 많은 권력자 편, 좀비는 돈 없는 시민들 편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뱀파이어를 보죠. 뱀파이어는 시스템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임과 동시에 시스템 속에서 기생하는 괴물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피 빨아먹어야 할 인간들이 다 죽고 없으면 뱀파이어도 죽을 운명인 거죠. 현실 부자 중에서도 증세에 찬성하고 기부를 많이 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저는 뱀파이어도 충분히 보편적 복지와 같은 진보적 의제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신선하고 건강한 피를 계속해서 먹기 위해 라는 것이 좀 찝찝하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반대로 좀비는 어떨까요? 여러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좀비의 공통 특성 중 하나는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큰 놈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 만큼 소수의 권력자가 나쁘게 마음을 먹고 본인의 자산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비를 이용하기도 쉬울 겁니다. 영화나 게임에서 좀비 바이러스를 군사용으로 이용하려는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가타부타 설명할 필요 없이 적이다, 돌격, 조져 명령만 하면 으어하며 달려드는 충직한 군인이라니 권력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물론 그러다가 조져지는 건 대부분 높은 분들 쪽이긴 하지만, 아무튼 다시 말해서 좀비들은 사회를 붕괴시킬 위험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못된 부자가 자기 편인 정치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삐까뻔쩍한 프로파간다 메시지를 좀비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한다면 그들의 정치 성향도 이 못된 부자와 동기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가 진짜 좀비들 편인지 아닌지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자, 이렇게 뱀파이어와 좀비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주절주절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보고 즐기라고 만든 영화에다가 이렇게 정치 묻혀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 감상도 나름의 재미가 있다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독과 각본가들이 영화에 담아낸 메시지를 현실에 빗대어 생각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영화와 세상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동시에 과도한 혐오 및 비하 발언은 자제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얕은 생각이었습니다.